지금 무슨 차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소금차. 아, 따뜻하게 소금차 한 잔 하시면서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이 소금 사업을 한 지가 벌써 한 20여 년 지금 돼가고 있고요. 이 소금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발파 사업을 우리나라 터널 뚫고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안반 제거하는데 주로 이제 발파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발파를 하는 그 사업을 제가 이제 전문 라이센스가 있어서 제가 그 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물하고 소금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병행해서 우리 고향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물과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이 소금 사업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중력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조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파하는 특허하고 소금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전공을 자원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소금이 예전에는 광물이었거든요. 이게 2008년 3월에서야 우리 천일염이 식품으로 아마 인정이 돼서 2008년도요? 네, 그 이전에는 전부 소금이 광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천일염에는 우리 이제 자연이 그 만들어준 천연의 그 밸런스가 있는데 미네랄이 고루고루 들어있는데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게 바닷물의 온도가 한 83가지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금이라 하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어진 게 우리 천일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온소를 소금이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는 이제 염기성이어서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소금기가 없이는.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하순 동면이 제 그 터전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도 60 후반에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조부님도 70 초반에 돌아가시고 해서, 왜 이렇게 그 명이 짧을까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조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 살아 생전에 어머니 좋은 집을 한 채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주를 했어요. 집을 지었어 제가. 옛날 제 태어난 자리에 그 집에다가 다 헐고 새로 설계를 해서 양옥집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저희 집이 작두샘 물을 썼거든요. 근데 집을 지으니까 이제 작두샘은 지금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샘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샘을 파는데 우리가 이제 지표로부터 80m까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안반수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120m 이상을 파야 안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집도 한 120m 정도를 팠어요. 그랬더니 시커먼 벽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순 동면은 특히나 탄광이 많아서 탄전지대고 해가지고 그 무연탄 그 위에 있는 세일이라고 까면 그 이제 세일층이라고 있어요. 그 세일층에서 이제 그게 이제 물이 나오고 해서 조금 이제 들어 올려서 한 80m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도 해야 되고 수세식 이제 뭐 샤워실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1년이 못 가서 다 비대가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샘물을 우리 지하수를 이제 지하수 검사를 한번 성분 검사를 했죠. 근데 보통 지하수는 쉬운 2가지 항목인가 그리고 수돗물은 48가지 항목인가를 검사를 해요. 검사 항목 저기가. 그래서 했더니 우리 집에 이제 물에
철분하고 불소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많으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했더니 뭐 위, 장 이런 소화기 계통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할아버님도 위암, 대장암,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쪽에 가까운 고혈압, 당뇨까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병치를 많이 하셨고, 저도 위 장이 안 좋고, 제가 보니까 제 자식들도 이 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뭐 DNA 인자에 의한 이게 물려받은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이 물이었어요.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의 평균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물을, 모든 그 물을 가지고 김치, 된장, 국물, 뭐 밥, 뭐 할 것 없이 그 집에 있는 그 물로 모든 것을 그 일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보니까 자연 환경에 우리 인간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물론 인자도 중요하지만 그 인자를 그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 환경이라는 걸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이 장이 안 좋은 것도 부모로부터 그런 받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크게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물이 이렇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인자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에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 물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물을 이제 어떻게 좋은 물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물을 전국에 이제 유명한 약수터도 있고 좋은 물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물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이제 진짜 먹을 수 있는 물이 우리 강산이 수려하고 막 좋아도 진짜 좋은 물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실제 좋은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순수한 물을 먹으려면은 이제 물 기계 장치를 통해서 중류를 해가지고 중류수를 받은 그 기계 장치를 한 몇 억을 주고 이제 개발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물이 이제 52, 54혈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병원에서 맞는 정맥 주사, 우리 링거, 흔히 알고 있는 그 링거는 염화나트륨 용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성분이 NaCl 염화나트륨의 정제수하고 해서 1000ml에 우리 인체의 체액의 0.9%의 소금기를 맞춰놓은 거예요. 체액의 염도를. 그래서 가장 체액과 유사한 게 우리가 맞는 링거예요. 링거는 소금물이라고 생각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물을 개발을 해서 그 물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물이 좋을수록, 물이 순수할수록 물 분자, 물 클러스터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혈주로 보면은 100에서 한 110 정도, 우리가 먹는 수박 정도의 그 수분 물이 한 70 정도. 장수촌에 물을 검사를 했더니 한 80에서 85혈지. 그러니까 물이 좋을수록 이렇게 클러스터가 낮아요. 그럼 우리가 마셨을 때 목이 컬컬하다 하는 것들은 물 분자가 다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은 부드럽고 먹는 김이 굉장히 수월하고 좋아요. 좋은 약수터에서 물을 먹을수록 물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물이 이제 안 좋을수록 거칠고 먹는 김이 힘들고.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얼마나 이제 그 세포에 바로바로 물이 들어가서 우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일으켜서 우리가 노폐물이나 땀이나 뭐 대소변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로움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한 보름 동안은 효과가 좋아요. 엄청. 보름이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에는 그 순수한 중류수니까 H2O 물만 있지, 우리 신체 생체에 필요한 물은 생명수라고 해서 물 속에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함유될수록
그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중류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해보면 보통 밥을 지을 때 한 20분 걸린다고 하면 10분이면 돼버려요, 밥이. 왜 그러냐면 쌀도 물이 돼서 불려서 익혀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물보다 훨씬 침투력이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밥 짓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물을 먹어도 다시 또 다른 우리가 뭐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물은 증류수를 먹어도 아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속에 순수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 미네랄 성분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물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좋은 물은 했는데 진짜 좋은 물은 개발을 했는데 이제 물 속에 미네랄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 물에 좋은 미네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네랄의 보고홈은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바닷물이 한 83가지 원소니까 우리 지구상의 모든 그 원소를 다 거의 함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제 소금의 소중함을 여러 저기를 통해서 다 이제 알고 있고 알려져 있고 한데 그래서 소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소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뭐 주겸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주겸 하니까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으로서 소금을 접근을 해보니까 주겸에도 좀 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최고의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첫 번째는 소금을 굽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겸은 이제 직화를 해서 장작 가마에서 소금을 굽는 방식이고 또 기름이나 가스를 활용하게 되면 화석 연료를 쓰니까 또 질소 화합물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채택하는 방식은 전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전기로를 설계를 해서 전기로를 만들어 갖고 소금을 부어요. 그러면 주겸은 옛날에 우리 이제 선조들이 그 소금을 굽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소금을 담을 수 있는. 근데 도자기나 예를 들어서 저런 옹기에다가 소금을 넣고 구우면 소금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팽창을 해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대나무 통을 이용한 게 이제 주겸이에요. 저는 대나무 통 대신에 우리 세라믹 광물에서 이제 저기 해가지고 이제 그 세라믹화예요. 세라믹 상자에다가 넣고 천일염을 신안에서 가지고 와서 천일염 옛날에는 30kg였는데 지금 20kg 한 가마예요. 원심분리로 저는 간수를 빼요. 그러면 20kg 한 가마에 5kg 간수가 빠져요. 그럼 가정에서 5년 이상 숙성을 시켰을 때 그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세라믹 상자에 넣고 전기로에다가 넣고 저희 전기로 설계는 이렇게 연통이 있어서 이제 물속에 세정해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는데 저는 소금 굴 때 연통을 다 열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융점은 800.4도거든요. 800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소금은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200도 이상이면 1200에서 1450도 정도 되면 소금 완전히 용암처럼 용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는 점이 800도. 우리가 노에서 장작 가마에서 굽는 온도도 거의 800도 온도가. 저도 전기로에서 온도를 800도까지 올려요. 소금의 융점까지 가야 이 소금에 속에 있는 불순물, 또 유해성 유기물, 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바다 해양의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그런 것들은 구워야 없어지거든요. 또 구워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소금에는 많은 우리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납,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 중금속이 있는데 수은 이런 데 있는데 그것들은 융점이 낮아. 그러니까 거의 800도까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보통 한 350도부터 거의 한 650도 그 사이에서 중금속들은 다 기화돼 버려요. 기화돼서 다 날아가요. 연통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800도에서 완전히
굽는데 저는 24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5시간이면 될 걸 저는 연통을 열어서 그걸 빼야 되니까 배기께서 그걸 안 좋은 것들을 중금속 그런 것들 빼야 되니까 열이 자꾸 손실이 되니까 시간이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구우면 이제 저는 전기로 해서 800도라는 이 세라믹을 통해서 열을 가열을 하면 광물은 어떤 것은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이 방사가 돼요. 저희 소금은 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안 천일염의 보고인 신안 천일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원심분리를 통해서 간수를 빼요. 그러면 20kg 한 가면 5kg 간수가 빠지고 저는 전기로를 채택을 해서 거기에 세라믹 상자에다가 간수 뺀 소금을 넣고 가마문을 닫고 800도에서 24시간을 구워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중금속들은 다 타서 기화돼서 없어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게 순수한 소금만 이렇게 800도에서 이것은 중금속이 전혀 없고 우리 인체에 불순물도 없고 위해성 유기물도 전혀 없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만 남는 소금이 이렇게 탄생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운 소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 탄소체 기공처럼 되잖아요. 이게 원적외선이 방사가 돼서 소금이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구운 소금이 뭉쳐졌던 그런 이제 800도가 되면 소금은 이렇게 굳어진다고 이제 물이 되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 섭취를 했을 때 이온화가 빨리 흡수되고 구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소금이 만들어져요. 이 소금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소금만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다른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가장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을 넣을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주겸을 공부하면서 대나무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나무는 이제 제가 알기로 한 13종 정도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약성이 좋은 조리대를 써요. 조리대하고 죽순하고. 그래서 조리대 이제 잎하고 죽순을 추출을 해서 그걸 농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소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액체니까 소금이 싹 이렇게 흡착을 하거든요. 이제 함침을 해가지고 그걸 수분만 또 이제 좋은 효소는 열이 약하니까 40도 이하에서 12시간을 바람으로만 건조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소금이 우리 황금 소금 이렇게. 황금소. 네, 오. 이렇게 색깔이 황금색으로. 저 흰색하고 대나무 추출물하고 해. 대나무 추출물은 자색의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나면 이렇게 황금색의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를 추출해서 이제 이 성분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하고 분석을 했더니 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비타민 B6, 또 사포닌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종에 이제 있는데 미네랄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이제 구성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 합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9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 대나무 추출물에서 17가지가 나와요. 17가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소금이 굉장히 맛있어요. 짜지 않고. 그리고 오래 둘수록 우리 소금은 숙성이 돼서 더 맛있어요. 소금은 변질이 없잖아요. 썩지 않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 속에 그 대나무 성분이 있으니까 그 성분 역시 10년, 100년이 가도 성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변질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금을 어떻게 하면 이 소금을 내가 뭐라고 부르지? 그래가지고 소금도 이제 뭐 옛날에 뭐 하얀 금이다, 뭐 작은 금이다, 또 농경시대 소화새가 귀하니까 아주 귀하다는 뜻으로 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금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황금 소금 그런 거예요. 황금 소금. 그래서 황금 소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상표 등록을 할 때 고위공사에서 안 돼. 그래서 우리 소금이 뭐가 들어가지? 이렇게 대나무 추출물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대나무예요. 진짜 좋은 대나무의 힘이다. 그래서
대죽자, 흰역자를 써서 중력 황금 소금. 그렇게 해서 제가 소금의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 회사도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를 우리가 통합을 합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회사도 중력원.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또 기계도 있고 그래서 또 대나무는 그 5, 6월에 온도 습도 기후가 맞으면 하루에 1m씩 자라는 게 죽순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으면 이런 폭발적 성장을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모든 차관을 대나무하고 소금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먹는 소금에 그치지 않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한 20년 동안 소금 연구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소금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를 쭉 꾸준히 연구해 오다가 이제 코로나 딱 처음에 오면서 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거 생활에 소금을 건축자재로 안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세균, 바이러스, 또 원적외선 뭐 이런 좋은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소금방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찜질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소금방에 들어가면 모든 인체에 아주 깊숙이 그 원적외선이 들어가서 빨리 높에 있는 독소를 빨리 뽑아내고 또 숨쉬기가 편하고 쾌적하고 그래서 이제 치유 소금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치유 소금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희 이제 제가 개발해서 만든 이 자연 치유 소금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뭐냐면 이제 이 방에 조금 위에 설명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지금 천정, 벽체, 바닥 모든 게 지금 소금 미네랄 판으로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생되는 열로는 이런 특수 나노 발열선을 이용해서 이 바닥에 설치를 하고 또 벽체 뒤에 설치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직경이 3mm예요. 3mm 이 튜브 속에 머리카락만한 22가닥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나노 발열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를 넣으면 전자파가 안 나오고 원적외선하고 음이온이 발산이 되는 발열선이에요. 특수 나노 발열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바닥에는 이런 알루미늄 패널 위에다가 이 선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여기에 있는 소금 미네랄 판을 깔고 한지로 마감을 한 게 이 방의 구조예요. 방바닥에. 지금 앉아 계신 이 침대도 이 보료도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체는 이 선을 벽 뒤에다가 이 단열재를 깔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카바가 되어 있어요. 전에는 소금으로 했었는데 이건 게르마늄하고 참숯이 들어가 있는 세라믹 판인데 호흡을 하는 이 세라믹 판이에요. 이걸 등을 자꾸 기대고 하면은 이제 땀이 나면 소금은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소금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개선을 해서 게르마늄하고 참숯을 이용해서 벽에 난로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이 우리 원적에서는 피부 심부 5cm까지 스며 들어가서 저 깊숙이 있는 심부에 온열을 일으켜서 독소와 노폐물을 빨리 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열은 이제 위로 상승하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나라의 그 주택의 방의 구조들은 전부가 도배로 마감을 하거나 이런 나무로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열을 그러면 흡수한 상태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정에다 이렇게 미네랄 소금 보드판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럼 바닥하고 벽체는 이 열선이 바로 발열선이 들어가 있지만 천정은 설치를 안 해도 위에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저 무기질 광물질은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을 방사를 해요. 그래서 열 손실도 없고 공기 흐름도 이렇게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그래서 소금방에 들어오면 심신이 편안해지고 또 호흡하기도 좋고 또 땀도 일반 찜질방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나요. 한 10분 15분만 있으면 땀이 막 줄줄 내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원적외선 방사량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숯가마 가서 가마를 쐬는데
보통 그 온도가 400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온 온적외선 방사량하고 우리 소금방에 있는 온적외선 방사량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미네랄 보드판을 이제 시험 분석했더니 이제 항균력이 이제 대장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페륨균 전부 99.9% 항균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저희가 나머지 여백은 이제 이건 삼나무예요. 또 편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백, 피톤치드 향을 또 좋아하시는 편백으로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소금 보드판을 예쁘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방 크기가 한 2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2평 이상 권장을 안 해요. 관리하기도 좋고 또 가정에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최소 소비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화재가 나도 이게 녹지 불이 안 붙어요. 물속에서도 선을 넣어도 감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안전성을 갖고 있는 이 발열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소금방의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 사용료로 따진다면 이 정도가 지금 현재 1.9kg. 그러니까 하루 매일 10시간씩 가동을 했을 때 한 달 사용한다고 한다면 한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누진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의 소비 전력이라든가 기타 또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정도 공간보다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2평을 굉장히 제가 권장하네요. 그러면 가정에 작은 방이 한 4평 정도 돼요. 그러면 방을 막아요. 막아서 이제 그 사변동 미닫이로 해주고 나머지 공간은 휴게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실내 공간이 어디든지 있으면 설계해서 이렇게 방을 꾸며드리고 또 이제 밖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동식 저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지어서 이제 설치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금방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자연 치유 소금방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신 이 방은 가장 최근까지 자재라든지 모든 걸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설치는 다 이런 최신 자재로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전 버전이 또 몇 군데 있거든요. 한번 우리 그 방으로 또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완전 짱. 이 방은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방은 진짜 최신 모델이고 이제 이건 그 전 모델인데 왜 제가 이 방에 안내를 했냐면 소금을 보드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여백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방은 삼나무고 이건 편백나무예요. 편백. 그래서 편백은 익히 아시다시피 피톤치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방에 조금 전에 있었던 방은 삼나무인데 굉장히 컬러가 고급스럽고 이건 또 편백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편백 향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무를 할 것인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편백 좋아하잖아. 향이 좋은데. 향이 너무 맞아. 좋아요. 그러니까 실내가 따뜻한데도 상쾌한 느낌 있잖아요. 코가 막히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들어. 예, 여기는 지하 동굴이고요. 이제 제가 공장 지을 때 이 지하 동굴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치유 소금방을 설치한 지는 지금 작년 여름에 설치를 했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향기가 너무 여기가 좋아. 지금 소금방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온도를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방은 아까처럼 온도를 올리면 찜질방이 되고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시원한 상쾌해요. 굉장히 상쾌하네요. 네. 그래서 꼭 찜질도 할 수 있고 온돌도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냉방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이 다 있어요.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기호에 맞게 다 설치 사용이 가능해요. 야, 굉장히 상쾌해. 그리고 근데 여기는 온돌방으로 구조를 하고 여기는 또 소금방을 침대 형식으로 이렇게 침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약간 이제 소금 온돌 구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야, 집에다 침대 없애고 이제 이거 다 이 네, 침대를 해야 좋지. 되겠네. 네, 그렇게도 설치가 가능해요. 너무 좋다.
의자도 좋고. 아, 네, 이제 여기 소금방 보셨고 이쪽으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게. 너무 상쾌하고 좋네 진짜. 기분 좋아, 기분. 숲속도 아닌데 딱 숲속에 온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하인데도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온도를 여름에 덥다고 다 꺼버려요. 우리 구조는 온도를 밖에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하면 지금 제가 지금 2도인가 보이죠? 이렇게 낮춰놓으면 전기는 거의 안 들어가요. 22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들어가요. 아, 대신에 습이 없어요. 전기가 당시 그러니까 상쾌. 습이 없으니까 이렇게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금 자연 치유 소금방의 장점은 이렇게 온도를 좀 올리면 찜질할 수 있고 온도를 또 다 벽에 끄고 바닥만 하면 온돌방으로 쓰고 또 밖에 온도보다 온도를 이렇게 낮춰놓으면 시원한 냉방으로 선풍기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거 쓰지 이제 뭘 쓰겠어요, 뭘 쓰겠어. 침대 다 바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소금에 있어서 좋은 소금과 안 좋은 소금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2014년도에 동일한 날짜에 이제 대못을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과 쇠는 상극이기 때문에 소금을 타면 여기 쓰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천일염에서 간수를 두 번째는 간수를 뺀 거, 또 간수를 빼서 우리 노에서 800도에서 구워낸 소금, 그 다음에 구워낸 소금에 우리 이제 대나무 액을 넣어서 이제 우리 중력 황금 소금을 만든 거, 그 다음에는 소금을 굽지 않고 우리 천일염을 대나무 발효액을 통해서 천일염을 발효시킨 거 이렇게 보시면 천일염과 이제 간수 뺀 천일염은 불순물과 원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슬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구운 소금이나 우리 회사 생산하는 황금 소금이나 이런 발효 주변은 전혀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좋은 소금을 섭취를 해야 산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몸에 이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